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대 수학 챕터 1 쪽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형 대수야, 그다음에 선형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학습할 때 필요한 이제 필요성이나 응용 분야들에 대한 요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형대에서 중요한 선형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해집합,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합 부분, 형 시스템이 어떤 거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동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변수를 가진 선형 방정식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기하학적인 경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거법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가우스 소거법을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우스 조단에 대한 소거법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선형 방정식이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저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형 방정식의 소거법에 관련해서 변수가 두 개인 선형 방정식에 대한 소거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단 소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선형 대수와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선형이라는 의미 자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형 대수라고 하는 부분은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다. 결국은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다. 예, 뭐가?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건 선형을 띄우는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어로 저희 표현한 걸 보면 linear, 선형이라는 의미죠. equations in two variable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two variables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이런 x, y 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기하학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부터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공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요즘 뭐 사회경제학, 뭐 혹은 뭐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전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 선형대수학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이 선형대수학이라 알고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x하고 y는 요 a라고 하는 가중치와, 여러분 이제 기울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절편으로 알고 계시죠. 이 절편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선형대에서 이제 바이어스,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x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a의 기울기와 b의 절편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그 형태의 해집합의 집단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y는 ax 플러스라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a 값과 b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수학적인 도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학에서 선형대수학의 영역을 기본적으로 선형대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추상대수학, 뭐 위상, 뭐 미적분, 뭐 복소수론, 뭐 대수학, 기하학 이렇게 잡는데, 사실 여러분이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뭐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사실은 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뭐 기하학이든 대수학이든 해석학이든 뭐 이런 복소수론이든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학과 선형대수학의 응용 분야로는 저희가 이런 뭐 공학 쪽,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과학 쪽, 경제학 쪽, 뭐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경제학 쪽에
금융 이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선형대수학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접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선형대수학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해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와 선형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x, y 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선형, 즉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집합 A의 원소들에 대해서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우선 이 그래프들은 다 이 얘기들을 직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좀 편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시간하고 물통의 높이가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갖더라. 뭐 이 얘기 자체는 물통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사이즈 안에 물이 요 시간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요 시간에 맞춰서 물통의 높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결국 시간이라는 축을 하나 만들고 자, 높이라는 축을 만들면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이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선형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즉 집합 A의 원소 x1, 2, 3 해서 뭐 이렇게 n까지 간다. 그럼 여기에는 결국 요 각각의 값들이 요런 각각의 값들이 상수 요 값에 곱세 더한 형태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이놈의 그래프는 y는 ax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형 대수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대응하는 계수와 변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값인데 이 식을 저희가 통틀어서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3 x3 플러스 결국 이 계수와 변수의 값을 가지고 곱해서 모두 합한 값. 이거를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해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즉, 이 부분들이 전부 증가하는 혹은 뭐 감소하는 어떤 선형적인 그런 형태를 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 대수와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 같은 경우도 이 축을 기준으로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이런 선형성을 띄울 수도 있고 뭐 이런 형성을 띄울 수도 있고 얘는 사실은 원점을 중심으로 뭐 기울기만 좀 달라지는 형태를 띄우겠네요. 그럼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요 계수값들에 대한 증가폭이 조금 달라지는 거가 되겠죠. 근데 하지만 얘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기울기가 이제 반대지만 그래도 똑같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어떤 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축은 현재는 여기는 이제 2차원 축인 거고요. 얘는 저희가 어떻게 3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축 자체가 그대로 매핑이 되면 x하고 y에 이렇게 자, 두 축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생겨서 저희가 3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1차 함수와 벡터와 같은 선형 함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이 차원수가 늘어나도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 3차식이라든가 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선형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저희가 이 선형 함수와 비선형 함수, 뭐 프랙탈 같은 경우도 뭐 카오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선형 함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놈들이 왜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형 대수의 주된 학습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결국은 이 선형에 대한 방정식 그리고 이 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한 행렬과 행렬식 그리고 뭐 이런 벡터, 뭐 벡터 공간 앞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안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선형과 비선형의 특징과 차이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1차식이나 1차 함수, 뭐 1차식이 아닌 2차 함수, 뭐 x2, 뭐 코사인 x 등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결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파형에 대한 그래프들은 저희가 1차 함수로만은 표현할 수 없죠. 그렇죠? 이렇게 1차가 아닌 2차 이상의 함수 혹은 이런 파형, 시그모이드 파형을 그리는 형태의 함수는 저희가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함수들은 선형성을 띠는 건 아니고 저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의 원인에는 하나의 결과가 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선형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혹은 뭐 다른 축 하나 가지고 증가할 때 그 값이 증가하는지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만 할 수 있지만 비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프가 직선, 뭐 곡선이다 얘기도 하고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우리가 선형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뭐 카오스적인 뭐 이렇게 그 자연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선형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선형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형 결합,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선형 결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행렬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저희가 표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번 더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값들을 행렬로 표현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좀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 같은 경우는 뭐 회전 변환,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변환, 뭐 벡터 공간의 수입 직사, 뭐 수직 입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프로젝션 혹은 뭐 오소고날 포인트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뒷단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피드백과 같은 복잡한 변환에서는 이제 뭐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표현을 한다. 즉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학을 잘 배우시면 이 비선형에 대한 형태도 어떻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배우기는 해야 돼요, 결국은. 하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 선형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나서 뒷단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이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루트 2라고 하는 이 값은 사실 저희가 이걸 표현을 하면 자 y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으로 표현이 되죠. 즉 다시 얘기하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개수와 바이어스로 표현할 수 있는 선형성을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3이 될 텐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 x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2x의 2분의 1승 플러스 3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선형성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가 되겠죠. 왜? 저희가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뭐 개수는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상수인 개수이기 때문에 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 같은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형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똑같이 하는 얘기처럼 뭐 선형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선형 대수 혹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하나의 점은 결국은 요 선형 대수와 요 선형 대수의 어떤 공통의 솔루션이 되는 거죠. 공통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만나는 점 하나에서 만나면 요 두 선형식이 갖고 있는 공통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두 그래프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뭐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y축과 평행일 경우 그리고 두 그래프가 완벽하게 평행일 경우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겠죠. 선형 시스템 안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저희가 이렇게 평행을 달리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선형 방정식에서는 뭐 해가 없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해를 뭐 하나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형 방정식과 관련된 정의는 뭐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y는 a 뭐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a1 an의 xn이 b다라는 식으로 결국 사실 이게 지금 뭐 x1 x2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선형식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표현한 건데 이와 같은 방정식을 저희가 이렇게 변수 x1, x2에서 xn까지 하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계수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는 여기 코에피션트 a1, a2에서 aen에 관한 뭐 이런 변수와 계수에 관한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 x1, x2에서 xn까지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솔루션,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6x1 플러스 죄송합니다. 6x1 마이너스 3x2 플러스 4x3는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선형 방정식에서 이런 x1, x2, x4를 각각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이런 값이 나오죠. 즉 우리가 이런 x1, x2, x3의 요 값들을 이 변수에 의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코에피션트 값들과 이렇게 결합이 돼서 저희가 어떤 값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구워진 값을 저희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x1, x2, xn에 대한 무한계가 아니죠. 유한계의 선형 방정식의 집합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형 방정식의 집합을 선형 시스템, 즉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아까 x1의 값을 저희가 구했었죠. 뭐 s1, 뭐 s2, 뭐 s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표현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비추어 보면 이거 2, 3,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s1, s2, sn이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이 선형 시스템 내의 모든 방정식의 해일 때 저희가 이 s1, s2, sn을 이 선형 시스템에 뭐라고 한다? 이제 솔루션 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선형 시스템의 모든 해의 집합을 솔루션 셋, 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선형 시스템에서 이런 해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계속값들이 0일 경우에 저희는 이걸 이제 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차 선형 시스템에서 이 각각의 나와 있는 이 변수도 전부 다 0일 때 이거를 우리가 동차 시스템의 해가 자명해 자명해니까 약간 좀 웃긴 농담같이 들리는데 결국 트리리얼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 계수값과 그 실수에 있는 값들이 항상 0일 때 저희가 이걸 동차 선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풀어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차 선형 시스템에서 이 각각의 x1부터 x2, xn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해를 갖는 경우에는 저희가 non trivial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형 방정식들이 똑같은 해를 가질 때 저희는 이거를 equival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치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우선은 지금 이 강의를 저희가 그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 이 슬라이드에서 자꾸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텍스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우선 이해를 좀 하시는데,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론을 이해하시는 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 뒷단에 나오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같이 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축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제 유일한 해를 하나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평행일 때는 해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그래프가 완전히 동일할 때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방정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좀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형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풀이는 보통 이제 두 개나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에 국한이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 이제 2차원에서 3차원까지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4차원까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형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풀이는 이렇게 두 개나 세 개일 경우에만 저희가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음 이제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선형 시스템의 해가 몇 개인지를 직선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 방정식 세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위의 식에서 자, 세 개의 직선을 그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얘는 뭐 XY 축을 만들어 놓고, Y는 너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뭐 중학교 때 하셨던 내용이셨을 텐데, 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서 얘네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얘는 뭐 표현을 하시면 요 그래프는 저희가 또 y는 ax 표현 형태대로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2x, 그렇죠? 네, 플러스 2, 뭐 이런 형태, 요 세 개의 그래프가 좌표평면 안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우선 여기까지 우선 좀 끊고 뒷단에 이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